네, 안녕하세요. 이번 동영상에서는 우리가 배웠던 부분 중에 17단원 배당에 대한 부분을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17단원도 공부를 하실 때 각 소단원마다 핵심이 되는 내용 위주로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 우선 첫 번째 배당금은 순이익에서 회사가 주주들에게 투자해 주셨으니까 감사하다고 이렇게 투자해 주신 거에 대한 대가로 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는 정기현금 배당이 있고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1년에 한 번, 보통 1년에 한 번, 미국의 경우에는 1년에 4번, 이렇게 현금 배당하는 경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외에 추가 배당과 특별 배당이 있는데 여기 지금 말 앞에서 추가 아니면 특별에서 암시가 되는 것처럼 이런 경우에는 뭔가 특별한 경우가 있는 경우에 배당이 더 나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청산 배당은 요거는 기업이 더 이상 영업을 하지 않으려고 할 때에 모든 기업이 가진 토지라든지 공장 아니면 동산 같은 거를 다 현금화를 해서 종업원한테 밀린 임금 다 주고 재료 공급자한테도 돈 다 주고 정부한테도 세금 다 내고 채권자한테도 다 이자랑 원금 갚고 그러고도 남은 게 있으면 자녀 재산을 주주가 가진 주식 수에 비례해서 나눠주는 것, 그것이 청산 배당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배당금을 지급을 할지 아니면 얼마를 지급을 할지는 이사회에서 결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주주총회에서 승인을 받음으로써 최종적으로 배당이 지급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배당과 관련해서는 4가지 정도의 날짜가 나오죠.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배당이 지급되는 날, 통장에 주식 계좌에 찍히는 날이 바로 배당 지급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앞으로 오면 배당 기준일이라는 것이 있는데 배당 기준일은 요 날짜를 기준으로 우리 회사 주주라고 보겠다라고 하는 기준이 되는 날짜입니다. 그리고 이 배당 기준일로부터 이 영업일 앞으로 온 날짜가 배당 락일입니다. 그래서 요 배당 락일 전까지 주식을 매수했어야만이 이제 요 2월 16일에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배당 락일부터 주식을 갖고 있다면 다음번 배당일에나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처음에 나와 있는 공표일 1월 15일은 우리 회사 요번에는 배당을 한 주당 얼마 드리겠습니다 라고 공표하는 날이라고 쉽게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주식을 조금 관심 있게 보신 분들이라면 이런 거를 아실 수 있겠지만 우리가 수업을 했던 내용이기도 하고 요 배당 락일에는 한 주당 배당이 나가는 금액만큼 대략적으로 주식 가격에 하락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한 것을 배당 락이라고 하는데 여기 지금 보시면 주가가 10달러였던 것이 배당 1달러씩만큼 하락해서 주가가 9달러가 되는 것으로 그렇게 변경이 돼서 거래가 되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배당만큼 하락하는 것은 아니지만 배당만큼 대략적으로 이 배당락일에 딱 주식 가격이 떨어지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 예제 17의 1번도 우리가 수업 시간에 살펴보았었는데 요 경우 주의할 점이 이게 지금 미국의 상황이기 때문에 5월 5일이 휴일이 아닌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을 따질 때에는 이게 미국인지 아니면 한국인지 그거를 먼저 살펴보신 후에
뭐 배당 락일이라든지 배당 기준일이라든지 그런 거를 따지는 것을 시작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조심을 하셔야 되겠고요. 이제 17.2 부분으로 넘어가면 제목에 나와 있는 것처럼 배당 정책이 중요한가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결론부터 먼저 공부를 하면 배당이 당연히 배당금은 중요합니다. 배당금 자체는 중요합니다. 그래서 배당금은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면 이건 틀린 언급이 되고 배당금 자체는 중요한 것이 되겠습니다. 주주에게도 중요할 뿐만 아니라 이 배당이 나가는 회사한테 있어서도 이것은 어쨌든 재무적인 측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배당은 중요하다라고 하겠고 배당 정책은 그러면 중요하지 않냐라고 하면 이것은 배당을 결국은 주긴 줄 건데 언제 줄 거냐를 결정하는 것이 문제이기 때문에 배당의 스케줄에 대해서는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선은 17.2에 살펴본 결론이 되겠고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결국 배당 정책이라는 것은 뭐를 말을 하는 거냐면 배당금을 언제 줄 거냐, 배당금의 스케줄, 배당금의 지급과 관련한 것이 배당 정책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줄 거기 때문에 이것을 1년 후에 주냐, 아니면 5년 후에 주냐, 아니면 지금에 주냐, 그러니까 언제 주냐에만 차이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배당을 언제 줄지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의 예를 우리는 두 가지를 통해서 살펴보았었습니다. 현금 흐름이 1년과 2년에 만씩 오는 현금 흐름이 있고 발행 주식수가 총 100주인 회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의 지금 주식 가격을 계산을 해본다면 8단원 주식에서 재무관리를 들으실 때 공부를 한 것과 같이 두 번 오는 현금 흐름을 각각 할인해서 이렇게 각 주당 가격을 계산할 수 있고 총 발행 주식수 100주를 곱하면 이것이 지금 회사의 총 가치다라고 마켓캡, 그러니까 회사의 가치를 계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배당 정책이 마음에 안 드는 주주가 있어서 새로운 배당 정책을 실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지급일에 주당 110달러의 배당을 지급을 하겠다. 그러려면 100주가 있는 상황이니까 총 11,000만큼의 배당이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 11,000이 나가야 되는데 현금 흐름으로는 10,000밖에 일시점에 안 들어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1,000만큼을 추가로 회사 밖에서 끌어와야 되겠습니다. 근데 이 경우에는 그냥 예제에서 주어진 대로 이 회사가 주식을 발행해서 이 1,000만큼을 외부에서 끌어오겠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때 일시점에서 추가로 1,000을 투자하는 주주들은 요구 수익률을 10%를 요구를 한다. 그러면 이 신규 주주의 경우에는 1,000을 투자를 했고 1년 후에 요구되는 수익률 10%를 더해서 1,100으로 이 시점에 빠져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두 번째 시점에서 기존 주주들한테 나가는 현금 흐름은 10,000에서 1,100을 뺀 8,900만큼밖에 현금 흐름이 안 돌아갈 것이고 요것을 한 주당 배당으로 따지면 89만큼, 한 주당 89만큼밖에 배당이 안 나가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 이 방식도 이제 8단원 기업 재무관리 수업 때 주식 가격 계산하는 방법 배운 거에 따라서 배당을 가지고 주식 가격을 계산을 해보면 한 주당 가격이 일치하는 것, 그래서 기업 가치에는 변화가 없다는 것을 그러니까 이 와튼 회사의 주식 가치에는 변화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뭐다? 배당을 1시점에 2시점에 동일하게 주는 것이나 1시점에 조금 많이 주고 2시점에 조금 덜 주는 것이나 하는 것은
별로 영향을 미치는 게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홈메이드 배당 부분은 이제 배당 정책, 배당 스케줄 짜는 거는 어떻게 하든 문제가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가 됐고 우리는 이제 이 부분은 넘어갔었습니다. 그리고 17.3에서는 낮은 배당을 선호하는 이유, 그리고 17.4에서는 높은 배당을 선호하는 이유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뭐 계속 말이 줄줄줄 나와 있는 부분이라서 핵심만 파악을 하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앞에서는 배당 정책을 살펴볼 때에 배당 소득세라든지 어떤 수수료, 세금 같은 부분을 없다라고 그냥 가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이렇게 세금이 존재를 하고 또 주식을 발행할 때 발행 비용 등이 존재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코로나 사태 때문에 배당금을 지급을 일시적으로 안 하기로 한 것처럼 배당금 지급에 대한 규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요인들 때문에 낮은 배당금을 선호하는 이유가 되기도 하고 일부 회사의 경우에는 이제 높은 배당금을 선호하는 지급을 하려고 하는 요인도 있게 됩니다. 가장 대표적으로는 뭐 투자자들이 원하니까 투자자들이 원하는 만큼 줘야지 어떻게 회사의 주인인 주주들이 그렇게 원한다는데 그래서 이렇게 현재 소득에 대한 욕구가 첫 번째 높은 배당을 지급하려는 요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요인은 여기 일부 기업 투자자 그리고 면세 투자자와 같이 배당을 받을 때 배당 소득세를 일부를 면제받는 그런 투자자들도 있다. 그래서 그런 투자자들은 배당 더 많이 달라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특히 우리가 수업 때 신문 기사를 통해 살펴보았던 것처럼 무슨 장학재단이라든지 복지재단 이런 기관들이 주식을 갖고 어떤 다른 회사의 주식을 갖고 있으면 배당 소득 받을 때 면세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투자자들은 높은 배당 요구할 유인이 있게 되겠습니다. 지금 조금 천천히 하겠습니다. 여기 17.5 부분으로 넘어오면 배당금의 정보 효과라는 조금 중요한 개념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요 배당금의 정보 효과와 관련해서는 뒤에서 또 연결이 되는 내용이 있는데 뭐냐면 회사가 배당을 어떤 좀 추세대로 주다가 이 배당을 갑자기 늘리거나 아니면 갑자기 줄이거나 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요 두 점을 보고서 쉽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었죠. 만약에 회사가 배당을 뭐 어느 정도 좀 일관적으로 주다가 갑자기 늘리기로 했어. 그러면 그런 상황, 그런 행동을 보고 우리 밖에 투자자들은 어떻게 회사 안의 상황을 유출을 할까? 그것에 대해서 회사가 배당을 이제 늘리기로 했어? 회사가 자신이 있나 보네. 매출액이 많이 늘고 현금 유입도 충분한가 보네. 라고 밖에 있는 투자자들은 생각을 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리고 배당금을 만약에 회사가 갑자기 언제부터 줄이기로 했다. 그러면 이 행동에 대해서 우리 밖에 있는 투자자들은 또 마찬가지로 갑자기 배당을 줄여? 회사 안에 뭔가 문제가 있나 본데 현금 유출입에 뭔가 문제가 있나 본데 이런 식으로 우리가 회사 밖에 있는 투자자들이 유출을 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회사가 배당금을 유지를 할 것이냐 올릴 것이냐 감소할 것이냐 하는 이러한 변화를 쉽게 주지 못한다. 왜? 배당금의 변화는 기업 정보를 회사 밖에 있는 투자자들한테 알려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 바로 이 배당금의 정보 효과와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고객 효과라고 하는 것도 있었는데 투자자의 40%가 높은 배당금을 요구를 해요. 근데 지금 회사는 20% 정도밖에
높은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그러면 배당금을 더 지급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고객이 원하니까, 그러니까 단순히 수요와 공급이 일치할 때까지 배당도 어떤 균형을 이루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17.345에 대해서는 이렇게 줄줄이 나와 있는 말들이니까 간략한 어떤 포인트만 찝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여기서부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었는데요. 회사가 어떻게 영업을 잘했어. 그래서 순이익이 얼마만큼 충분히 났어. 그러면 거기서 회사가 주주들한테 배당으로 현금 유출을 하기도 하지만 이렇게 자사주 매입을 통해서도 현금 유출을 한다. 그러니까 잉여 현금이 있을 경우 유출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그림 17.3에서 살펴볼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현금 배당에 굉장히 익숙하니까 배당하면 현금 배당에 익숙하니까 현금 배당이 자사주 배당 매입보다 훨씬 많지 않겠나 생각하지만 실제 상황을 보면 자사주를 매입하는 경우로 현금을 유출하는 기업들이 훨씬 더 많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자사주를 매입하는 방법을 우선 첫 번째로 살펴보면 이렇게 일반 투자자들이 주식 사는 것처럼 그냥 주식 사는 거야. 거래소에서 HTS 켜고 그냥 쉽게 묘사를 하면 HTS 켜서 회사 재무 담당자가 그냥 사는 거야. 그렇게 자기 회사 주식을 살 수도 있고 두 번째는 공개 매수 방법으로 살 수가 있겠습니다. 뭐 신문이라든지 어떤 인터넷에 공개적으로 이 주식 우리 회사 주식 내가 얼마에 한 주당 얼마씩에 사겠다라고 공개 매수를 하는 것이고요. 근데 여기 얘에 나와 있는 것처럼 현재 주식 가격보다는 비싸게 매입을 해야 공고를 내야 이제 팔겠죠. 이 주식 갖고 있는 투자자들, 주주들이. 보통은 이렇게 공개 매수할 때는 시장 가격보다 높은 가격, 조금이라도 높은 가격에 공개 매수를 하는 게 보통이고요. 그렇지 않으면 세 번째로 지정 자사주 매입이라고 해서 어떤 그냥 특정 기관 투자자한테서 그냥 네가 갖고 있는 거 내가 다 살게 뭐 요렇게 해가지고 다른 주주는 빼고 그 주주한테서만 내 회사 주식을 사오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자사주 매입하는 방법에 대해서 우선 살펴보았고요. 이제 이 17단원 후반부에서 초점이 되는 부분은 그래서 현금 배당하고 자사주 매입의 효과, 차이점, 그리고 뒷부분에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주식 배당, 주식 분할의 효과와 그래서 그 차이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 예시를 통해서 살펴보면 초과 현금으로 30만 달러를 갖고 있는 회사고 왼편과 오른편에 각각 재무상태표 상에 자산과 부채가 100만씩이 있는 회사입니다. 배당을 지급하지 않으며 올해의 순이익은 49,000으로 마감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은 두 가지 선택지를 선택을 할 수가 있겠죠. 첫 번째는 현금 배당으로 요 초과 현금을 회사 밖으로 유출시키는 것이 있겠고 자사주 매입을 하는 방법을 통해서 잉여 현금을 초과 현금을 유출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초과 현금을 이제 총 발행 주식 수인 10만으로 나누면 한 주당 3달러로 현금 배당을 한다던가 아니면 이렇게 3만 주를 자사주 매입하는 방법 두 가지 중에 선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초과 현금을 어쨌든 지불을 하게 해서 밖으로 내보내면 여기 있던 초과 현금이 나갔고 여기 이익잉여금에서 30만 달러가 나가는 것을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만약에 현금 배당을 했다라면 우선은 당장은 주가가 한 주당 3달러로 배당을 하기로 했으니까 배당 락인 10에서 7로 주가는 당장은 떨어지는 모습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100주를 보유한 주주라면 이 배당 전에 한 주당 10달러 그래서 100주니까 곱하기 1000만큼의 나는 가치를 갖고 있었고
3만큼의 배당금이 지급이 되니까 3 곱하기 100주에서 300만큼의 현금 배당, 그리고 이제 배당 락 이후니까 7달러 곱하기 100주, 그래서 700. 그래서 합치면 결국 700 더하기 현금 배당 300 하면 1000달러. 이전에도 1000달러, 지금도 1000달러. 그래서 시장이 완전하다면 주주 입장에서 부의 총량에는 결국은 영향을 미치는 것이 없겠습니다. 그래서 이 현금 배당을 해도 주주의 부에는 차이가 없다라는 것이 첫 번째 핵심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현금 배당이 EPS와 PER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이제 뒤에 자사주 매입이 EPS와 PER에 미치는 영향하고 비교를 잘 해보셔야 되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EPS는 earnings per share, 주당 순이익이니까 넷 인컴을 총발행 주식 수로 나눈 것이죠. 그래서 아까 넷 인컴이 49,000이라고 했고 총 발행 주식 수가 10만이니까 49,000 나누기 10만 해서 0.49가 EPS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PER은 구하는 방식이 위에 한 주당 가치인 주가, 주식 가격을 넣고 밑에 EPS를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현금 배당을 하고 난 이후에 PER을 보자고 하면 여기 7달러 나누기 EPS 구하는 거 0.49로 나누면 14.3달러, 14.3으로 이렇게 되겠습니다. 원래 PER이 여기서 20.4였다가 PER은 떨어진 모습을 살펴볼 수 있겠고 원래 EPS가 0.49였는데 현금 배당을 한다고 하더라도 EPS는 동일하게 유지가 되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 이렇게 현금 배당을 했을 때 EPS와 PER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이제 두 번째로 회사가 초과 현금에 대해서 자사주 매입으로 현금 유출을 하기로 결정을 했다라고 하면 기업의 총 가치가 70만이고 이거를 총 주식 수가 10만이었다가 7만으로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 7만으로 줄어드는 주식 수로 나누면 결국 한 주당 가치는 10달러. 그래서 이게 결국은 주주한테 또 미치는 영향이 없겠습니다. 그리고 EPS와 PER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EPS의 경우에는 넷인컴을 총 발행 주식수인 7만으로, 여기는 10만이 아닌 7만으로 나누면 요 분모가 쪼그라들었죠. 그러니까 EPS가 커진 모습이고요. 아까 0.49였다가 0.70으로 커진 모습이고 PER은 여기 위에 주가가 10 변하는 게 없으니까 10을 쓰고 밑에 EPS 쓰면 여기 지금 14.3으로 이거 현금 배당 했을 때와 일치하는 모습을 이렇게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되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보시면 회사가 초과 현금이 있을 때 이거를 회사 밖으로 내보내는 방법이 현금 배당을 할 수도 있고 자사주 매입을 할 수도 있다. 그러면 어떠한 선택을 하든 PER은 영향 미치는 게 없다라는 것, 단 EPS에만 차이가 발생하게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핵심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자사주 매입을 한다고 하면 이것은 시장에 나가 있는 주식이 일부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에 나가 있는 총발행 주식수가 감소하는 거기 때문에 EPS를 계산을 할 때 EPS가 올라가는, 총 발행 주식수가 감소하니까 EPS가 증가하는 그런 영향을 미친다. 그렇지만 기업의 순이익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자사주 매입, 현금 배당과 자사주 매입에 대해서 어떤 효과를 미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이게 주주 입장에서는 현금 배당 해주든 기업이 자사주 매입하든 상관없고, 이거는 회사 입장에서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건데, 현금 배당 했을 때와 자사주 매입했을 때 EPS와 PER에 서로 조금 다른 영향을 미치게 되더라. PER은 서로 동일하더라. 대신에 EPS가 자사주 매입했을 때에 조금 올라가는 경향이 있더라라는 것이 차이점이 되겠습니다. EPS가 올라가는 이유는 자사주 매입을 하는 경우에 총 발행 주식수를 깎아먹는, 쪼그라드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7.7에서도 이제 약간 조금 쉬운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았었는데, 자사주를 매입을 하는 기업들도 이렇게 있고, 현금 배당을 하는 기업들도 이렇게 미국에 대해서 이렇게 경향성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17.7에서 중요한 부분은 아까 그 배당금의 정보 효과라고 해서 살펴보았던 것에서 바로 연결이 되는 것인데, 배당금을 지급을 하다가 이거를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거나 하기가 쉽지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왜? 배당금을 감소시키거나 증가시키는 행동을 보고서 밖에 있는 투자자들이 어떤 판단을, 생각을 하기 때문인데, 그렇기 때문에 회사 입장에서는 배당을 유지를 할지언정 깎거나 하기는 굉장히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배당, 우리가 여기 기업들의 부드러운 배당에서 바로 이제 요약을 해보면, 이익의 증가를 한다, 만약에 그러면 그 이익이 갑자기 늘었다고 해서 배당을 확 늘리냐? 이건 앞으로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일이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배당을 조금 늘리게 되겠죠. 그래서 배당금을 조금씩 부드럽게 증가시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표 17.1과 17.2에서는 실제로 기업의 재무 담당자들한테 물어봤어요. 배당에 대해서, 니네 배당 정책에 대해서 이익이 늘었으면 갑자기 배당 늘리니? 아니면 이익이 줄었으면 갑자기 배당 줄이니? 뭐 그런 질문을 했더니 거의 많은 회사들에서 웬만하면 배당은 일관되게 유지를 하려고 한다라는 것을 강조한다, 아니 그렇게 생각한다라고 설문조사 결과를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중요한 부분은 그 현금 배당과 자사주 매입이 EPS와 PER에 미치는 영향이 조금 다르다는 거가 핵심이었고, 바로 여기 17.8 부분에서 주식 배당, 주식 분할, 그리고 가장 마지막에 나오는 주식 병합에 대해서도 같이 살펴보는 부분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런데 주식 배당과 주식 분할은 사실 거의 유사하다라는 것이 우리가 수업 시간에 살펴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주식 배당의 사례로 5주 20% 주식 배당 하겠다라는 거는 한 주당 0.2주를 주겠다는 거니까 5주 가진 주주한테 한 주를 더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식을 분할한다는 것은 만약에 1대3으로 주식 분할한다라고 하면 한 주였던 것을 3주로 쪼갠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상 주식 배당이나 주식 분할이나 이것은 사실상 미치는 효과가, 영향이 본질적으로 같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보면 이 컴캐스트의 회사 주식을 1대2로 한 주였던 걸 2주로 주식 분할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 뭐랑 같냐면 100% 주식 배당하겠다라는 거랑 같죠. 100% 주식 배당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한 주 갖고 있으면 한 주 더 주는 거고, 2주 갖고 있는 주주한테는 2개 더 주는 거니까 1대2 주식 분할이랑 또 같은 거고, 페이스북의 1대3 주식 분할은 한 주식을 3개로 쪼개는 거니까 200% 주식 배당, 그러니까 한 주 갖고 있으면 주식 2개씩 더 주는 거, 그거랑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식 분할과 주식 배당은 이렇게 실질적으로는 본질적으로 같은 영향을 미치는구나 라는 것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소규모 주식 배당을 하는 경우와 주식 분할을 하는 경우, 그리고 대규모 주식 배당을 하는 경우에 대해서 우리가 각각 살펴보았는데, 주식 분할의 경우에는 총 발행 주식 수가 증가를 했고 액면가가 감소를 하는 그런 효과가 있었고, 대규모 주식 배당의 경우에는 여기 지금 보시면 이렇게 앞에와 다르게 보통주의 가격이 보통주 부분이 이렇게 변한 모습을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 이익잉여금 있었던 것을 이익잉여금이 있었던 것이 이렇게 변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이제 그렇다면 또 여기서 17.8에서 중요한 부분이 마찬가지로 그 자사주 배당과 현금 배당처럼 그래서 이게 미치는 영향이 뭐냐라는 것입니다. 어떤 재무적인 비율이나 재무적인 측면에. 그래서 지금 요 예시를 보시면 만약에 100주를 가진 주주가 있다라고 하면 여기 오터라고 했죠. 그래서 이 주주인데 100주를 가졌으니까 66달러 곱하기 100주에서 6,600달러를 가치를 갖고 있었던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주식 배당을 만약에 받았어. 그러면 보유 주식 수가 110주가 됐다라고 하면 이 경우에는 60 곱하기 110 해서 역시 6,600으로 주주가 가진 총 부에는 미친 영향이 없겠습니다. 여기 한 주가 66이었다가 한 주가 60으로 떨어지면서 이렇게 조정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실질적으로 어쨌든 아무런 영향이 미치지 않았던 것이고, 주식을 분할하는 경우다. 그러면 발행 주식 수가 이제 배가 여기는 지금 2만 주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주식의 주당 가치가 반으로 쪼그라들겠죠. 그래서 66이었던 것이 33달러가 되겠고, 근데 여기 지금 교과서에 표시가 되지 않았지만 한 주가 33 곱하기 내가 가진 게 원래 100주였는데 이제 200주가 된 거죠. 주식 분할을 1대2로 했으면. 그래서 33 곱하기 200 하면 6600. 그래서 주식 배당을 해도 주주한테는 6600. 주식 분할을 해도 6600. 이전에 갖고 있던 것도 6600. 그래서 주주의 부에는 마찬가지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없겠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진짜 해보면 현금 배당이든 자사주 매입이든 주식 배당이든 주식 분할이든 주주한테는 영향을 미치는 것이 사실은 없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살펴본 부분이 이제 주식 분할에 반대되는 주식 분할이나 주식 배당에 반대되는 주식 병합이었습니다. 근데 이 주식 병합도 마찬가지로 기업 가치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는 것을 살펴보았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라임 에너지라는 회사가 300개의 주식을 한 주로 합치는 주식 병합을 했습니다. 그랬다가 나중에 한 주를 다시 300으로 쪼개는 그런 작업을 했다. 그러면 이거 왜 한 거야? 라고 의문이 들 수 있는데, 제가 수업 때 어떻게 설명을 드렸었죠? 근데 만약에 여기 지금 보시면 300개의 주식을 가지고 있었어야 한 주가 되는 거니까 299주 가진 주주는 100주 가진 주주는 현금으로 그냥 보상을 받았을 것입니다. 현금 부추로 그냥 현금 배상해주고 이렇게 떨어져 나가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급소액 주주를 300주 미만에 가진 급소액 주주를 깨끗하게 제거하는 그런 효과가 있었다라고 우리가 수업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저도 지금 요약을 하면서
공부를 다시 한번 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씩 헷갈렸던 부분이 있는데 정말로 다시 한번 강조를 하면 현금 배당, 자사주 매입, 주식 분할, 주식 배당, 그다음에 주식 병합 요것이 주주와 회사 그리고 회사한테라면 어떤 EPS나 PER 뭐 그런 측면에서 미치는 영향 그거를 아는 것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100% 교과서에서 시험 문제를 내니까 교과서 이 강의 노트를 통해서 예제했던 거를 통해서 복습을 하시고 이제 마찬가지 우선순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간이 남으시면 강의 노트에는 없지만 교과서 본문에 있는 예제 그리고 교과서 본문이 끝나자마자 있는 문제들 그리고 교과서 본문이 끝나고 있는 문제 뒤에 또 있는 각 단원마다 있는 문제들 근데 그거는 맨 뒤에 답이 몇 개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우선순위로 시간을 한번 스케줄을 하셔서 복습을 하시면 충분히 원하시는 점수를 다 획득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이번 동영상에서는 17단원 공부했던 부분에 대한 복습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